하고 400만 명이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자가 그만큼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은행 창구를 찾는 고객 감소로 은행 지점이 폐쇄되는 것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광명역, 신안산선 전철역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신안산선 출구는 총 4개로 확정이 되었고, 1번 출구는 서밋 플레이스 아파트 앞에 설치가 되고, 2번 출구는 백화점 개점 예정지 앞에 설치가 되는데, 거기에는 방송 영상 단지도 설치가 됩니다. 3번 출구는 D 주차장 앞에 설치가 됩니다. 주차 타워를 지금 건축 시작했습니다. 4번 출구는 대시양 아파트 앞에 설치가 되는데, 태영에서 자체적으로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를 합니다. 다음, 광명역은 준 서울 지역입니다. 이케아 세계 1위 매출을 올리고 있죠. 코스트코 국내 2위, 호텔 리조트 워터파크, 미디어 아트밸리, 광명동굴, 백화점, 방송 영상단지, 관광단지, K-팝 단지 등을 패키지화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단군 이래 우리가 처음 보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26만 개 창출이 됩니다. 관광으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되고 퍼펙트한 그러한 지역이 됩니다. 월판선도 이 신안산선 출구를 같이 이용을 하게 되고, 추가로 출구가 더 설치될 것입니다. 신안산선은 안산시의 경우는 지하 70m에 들어가게 되는데, 광명 같은 경우는 지하 40m, 월판선은 지하 70m의 노선이 들어가는데 고속철도 라인이라고 설명회에 나온 관계자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광명 역세권은 현재 입주가 30% 정도 들어갔습니다. 광명 디자인 클러스터, 중앙대 병원 등 지금 계속 공사 중이죠. 광명역 유플래닛 대시양 아파트는 6억에 분양되는데 현재 15억 선에 호가해서 피가 9억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역 서밋 플레이스 아파트, 프로지오 아파트는 5억 선에 분양되는데 현재는 12억에서 13억 선에 호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땅, 우리가 지금 분양하고 있는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시에는 예상하기를 한 채당 9억에서 11억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2020년도 금년도에는 토지 보상이 전국적으로 45조 원이 나가게 됩니다. 주로 대토 보상 방식이고, 입체 환지 방식, 리처 개발 방식인데,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풀리게 되죠. 역대 최대 그린벨트가 지금 매매되고 있습니다. 금토동의 경우 지금 제2 테크노밸리, 제3 테크노밸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190배가 증가되었습니다. 6월부터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 토지 보상이 실시되는데 총 8천억이 풀려나갑니다. 첨단단지, 일반 산업단지 외
2022년, 2023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신도시는 5,280가구가 들어가는데 1가구당 3명씩 거주한다고 봤을 때 16,000명이 살게 되죠. 우리나라 전국 토의 임야 및 도시지역은 98%로서 추가 개발 거래 가능한 국토는 약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브릿지 땅이 유망합니다. 광명에서 서울 간 고속도로가 2019년도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 명칭은 서부 내륙 고속도로라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일부 구간이 서울에서 파주까지 개통이 됩니다. 한국경제에서 발표하기를 신안산선 광명 테크노밸리역을 새로 개설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발 예정지 투자는 로또 대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어떤 우화가 있는데 5023이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이게 두벅두벅 하는 일을 한다는 그런 지칭하는 말인데, 중국에 태영산과 황옥산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큰 산입니다. 나이 90세가 다 된 우시성을 가진 우공이 두 산이 가로막고 있는 탓에 길을 오고 가려면 몹시 불편했답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을 소집한 후에 그 아들하고 손자들하고 너희들과 힘을 합심해서 저 산을 평지로 만들고 싶다. 저 험한 산만 없애면 예주 남쪽으로 곧장 길이 통하고 한수 남쪽까지 이룰 수 있는데 너희들 생각 어떠냐 하고 물으니까 자식들이 전부 찬성을 했답니다. 그런데 부인은 반대를 했습니다. 나이 90에 뭘 하느냐고. 태영산이나 황옥산 같이 큰 산을 어찌 감당하고 파낸 돌이나 흙을 어디다 버릴 거냐 이렇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 말하기를 그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발해 구석이나 은토 북쪽에 그 흙과 돌을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세 아들들과 손자들을 데리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웃 경성시 집 과부도 7, 8살 된 자기 아들을 보내서 도왔고, 그 대신에 황하강 기슭에 사는 지수라는 영감이 비웃으면서 말하기를 그 많은 흙과 돌을 도대체 어찌할 생각이요? 방문하니까 우공이 대답하기를 허허 생각이 꽉 막힌 사람이로다. 내가 좀 죽더라도 자식이 남아있고 그 자식이 손자를 낳고 손자가 자식을 낳고 또 낳고 낳아서 자자 손손 끊이지 않을 것이요. 산은 아무리 커도 더 늘어나지 않으니 언젠가는 산이 깎여서 평지가 될 날을 오지 않겠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에 참 그분이 지수라는 분이 할 말이 이랬답니다. 그런데 산에 사는 산신령들이 그 말에 놀라서 언젠가는 산이 없어지고 나면 그 산신령들도 머물 곳이 없어져서 큰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옥황상제하고 의논을 해서 그 결과 옥황상제는 우공의 정성에 감동하여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힘센 두 신에게 산을 등에 져서 하나는 삭동 땅으로 하나는 옥남 땅으로 옮겨놓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후부터는 기주 남쪽에서 한수 남쪽 주위에는 낮은 언덕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그런 우화입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면 큰 일을 이룬다는 그런 말이고,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피그말리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하고 유사.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르는 부동산 3가지 조건과 보상받은 5가지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오르는 부동산의 첫 번째 조건은 로케이션입니다. 백화점, 편의점, 커피숍, 병원 등 편의시설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 주변의 주거 수준, 주변에 부촌이 있거나 새로운 문화 환경이 조성되면 동반 상승이 가능하게 됩니다. 둘째, 다음 중요한 것이 도로의 폭입니다. 큰 길의 폭은 10m 이상, 작은 길의 폭은 6m 이상이라야 됩니다. 셋째, 어떤 부동산이라도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한다. 부동산을 선택할 때 준공시기, 준공업체 분양가, 건물 내외의 자재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관리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회사를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땅은 주인을 배신하지 않고 반드시 보상한다는 5가지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1867년 제정 러시아에서 쓸모없는 알래스카 땅을 미국의 헐값에 매각을 했습니다. 미국의 그 당시 존슨 대통령에게는 미제의 황금 땅이었던 것입니다. 존슨 대통령과 서워드 국무장관의 두 분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땅에 대한 시각차가 엄청나게 컸던 것입니다. 미국 의회의 격렬한 반대를 극복하고 미국 면적의 20%에 해당하는 153만 평방킬로미터 땅을 720만 불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후 풍부한 산림자원, 수산자원, 관광자원이 확보되었고 석유, 가스, 금광이 쏟아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1626년 신대륙 총독 미누이트가 인디언에게 겨우 24불에 해당하는 장신구와 구설을 주고 2450만 평에 달하는 맨해튼 섬을 구입을 했습니다. 2450만 평면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세계 경제의 중심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월스트리트, 브로드웨이, 쇼핑 천국 5번가, UN 본부 그리니치 빌리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센트럴 파크 외 세계 최대 규모의 뉴욕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1977년 8월 16일 미국 로큰롤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42세로 사망했습니다. 유산으로 부인 프리실라에게 엄청난 규모의 황무지 땅을 남겼고 처음에는 상속세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으나 그 땅을 엘비스 프레슬리란 브랜드를 상업화해서 상품화해서 관광 명소로 조성했습니다. 지금도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드는 유명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땅은 반드시 주인에게 황금 덩어리로 보답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1960년 초 강남구와 서초구는 그야말로 깡촌이었습니다. 겨우 소 한 마리나 마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길은 좁았고 낮은 언덕배기에 초라한 초가집 몇 채만 있던 가난하고 조용한 취락지구였습니다. 1968년 한남대교가 착공, 불과 몇 년 후 그 일대가 황금 땅이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고 영동 개발 계획이 시작된 후 강남 땅은
말죽거리 신화를 낳으면서 황금 땅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강남 땅값은 1962년도에 평당 300원에서 500원 밖에 안 됐습니다. 63년도에는 평당 1000원, 66년도에는 12,000원, 69년도 초에는 평당 2, 3만원, 이 69년 말에는 평당 3만원에서 5만원 수준. 그래서 무려 7년 만에 무려 100배가 상승한 것입니다. 막차를 탔다는 1970년대 말 후반에는 1962년도의 수백 배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다음 강남역 주변 뉴욕 지역과 자리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그 자리가 콩밭이었습니다. 1980년도에 평당 10만원 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은 평당 5억에서 10억 그 사이에 해당됩니다. 미국 땅이 우리나라 땅보다 100배가 더 큽니다. 그렇지만 한국 땅은 얼마나 비싸냐면 미국 땅값의 33배 비쌉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을 사더라 투기냐 투자냐를 너무 따지지 말고 무조건 땅부터 사시라. 그러면 그 땅이 훗날 당신과 가족들에게 대대손손 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으로 김종호 부동산 TV 제91회 부동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